그럼 지금부터 은연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2025년 임시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장님이신 권대근 조합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임시총회를 하는 주된 목적은 제3기 조합 감사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주된 안건입니다. 그 밖에 이제 일반 안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명 결의서를 두 가지 양식으로 보내드렸어요. 일반 안건과 선거 안건. 그런데 일반 안건은 내시고 서명 결의서를 내시고 선거 안건은 현장에 와서 하시겠다는 분, 그리고 반대로 이호 안건은 우편 투표를 해주시고 일반 안건은 현장에서 하시겠다는 분, 이 숫자가 그래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성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안건에 대한 성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3일 오후 2시 7분 현재 전체 조합원 1085명 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조합원이 52분, 서면 제출로 참석하신 분이 252명, 도합 304분의 금일 총회장에 직접 출석을 해주셔서 총회, 저희가 이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20%가 총회장에 직접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20%는 217명인데요. 304분이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법정 요건은 맞춰졌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출석하신 조합원이 750명, 그래서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52분과 서면 출석으로 의결권을 미리 행사하신 750분을 합쳐서 전체 조합원 1085명 중 802분의 조합원이 금일 총회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 선임권, 제2호안건 임원 선임권은 조합원 1085명 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신 분이 51분, 서면 제출로 출석하신 우편 투표를 제출하신 후 참석하신 분이 242분, 그래서 도합 293분이 금일 총회장에 직접 출석을 해주셨고요. 서면 출석, 그러니까 우편 투표 플러스 사전 투표를 행사하신 분이 741분이 미리 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51분과 우편 투표 및 사전 투표로 의결권을 미리 행사하시는 분을 합쳐서 전체 조합원 1085명 중에 792분의 조합원이 금일 총회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한 성원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금일 임시총회에 대한 개회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자의 보고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은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25년 임시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다음은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권대근 조합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폭염에도 이렇게 총회에 직접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조합임은 전원 해임총회에서 많은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 유무를 떠나서 조합장으로 정말 면목이 없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합주 뱅구를 믿고 성원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안정적 미래와 연속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주 뱅구를 믿어주신 소중한 조합원님들이 계셨기에 25년 8월 1일
개최하겠다던 조합임원 전원에 대한 총회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현재 우리 조합은 남구청의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고 소방성능 위주설계 2차 심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9월 중에는 그 건축물 안전예방 평가가 예정되어 있고 그 건축물 안전예방 평가와 관련해서 실과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사업시행인가 접수와 관련된 민원으로 사업시행인가 접수 단계에서부터 현재 한 2개월가량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월 정기총회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으로 보시면 일부 조합원들께서 주장하는 사업시행인가 접수가 불가하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조합원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한 사실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합은 부산시 남구청, 교육청, 부산시 등을 비롯하여 문을 1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61개 관련 부서와 사업시행 계획안 신청에 따른 실무심의 개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무심의위원회는 선언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고요. 8월 8일이 61개 관련 부서 의견이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마감이 되고 나면 구청에서 마감 의견을 전체 취합해서 저희들이 어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지금부터 61개 관련 부서에 나왔던 의견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라는 게 뭘 하나 내고 받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행돼야 할 조건들을 다 이행하고 사업시행 계획에 따른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소방서나 낙동강 환경관리유역청이나 재무부나 이런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해서 조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조합에서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조건들을 이행하는 게 사업시행인가라는 것입니다. 별도의 심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저희들 건축계획이 병행이 된다든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심의도 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상 보고를 드릴 때 자세하게 사업시행인가나 향후 진행됐던 것, 진행하였던 것에 대해서 조합원님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표하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 집행부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건 저도 압니다. 조합 집행부에 불만이 계시더라도 같은 문해일구역 조합원이라면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합 집행부가 잘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합 내부에서 얼마든지 조합의 의견을 제시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내부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남구청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듣습니다. 자기가 재개발 업무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발매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 조합은 처음 봤다고 해요. 우리 문해일구역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같은 조합원 구성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자행하시는 분들에게 그만 좀 자중해 주실 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회는 우리 문해일구역 사업을 3년간 이끌어갈 3기 조합임원 이사 6분, 감사 1분을 선임하는 중요한 총회입니다. 조합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임 임원님들과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경과 보고입니다. 앞서서 조합장님 인사말에서도 나와 있듯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조합장님께서 경과 보고를 진행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책자 35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일 이제 선정된 안건 6개에 대한 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총회에 선정되는 안건은 모두 6개의 안건입니다. 각 안건별로 투표 등 의결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건 모두를 일괄 산정하여 제1호부터 6호까지 각 안건별로 심의를 하고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난 후 전체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임시총회는 제3기 조합 감사와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있기에 해당 안건인 제2호 안건에 대하여는 배용환 선거관리위원장님을 임시의장으로 모시고 심의를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조합장님을 의장으로 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되는 총회인 만큼 개표 및 집계 등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안건 일괄 선정 후에 우선 2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먼저 진행하여 제3기 조합을 이끌어 가실 감사 및 이사 후보자분들의 정견을 들으신 후 선투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총회의 전 과정은 소기사께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기사께서 촬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록과 영상자료는 도시민주환경정비법 124조 규정에 따라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님들 모두들께 모두 공개해야 하는 총회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첨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총회는 조합원님들께서 총회의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 이 세 가지 권리를 행사하시는 소중한 자리이며 발언권을 행사하실 때에는 의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소유 직원과 존함을 밝혀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 각호의 심의 안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건 심의가 모두 마친 후 개표 시간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합장관 제23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행동 등으로 총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사오니 재차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또는 개인적 사유로 회의에 끝까지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의 소중한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건 상정 후에는 회의 시간 단축을 위해 제출해 주신 서명 결의서를 개봉하여 미리 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앞서 동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제2호 안건인 조합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후 이석 조합원님들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투표 개시는 안 하고요. 2호 안건까지 우리 후보자님들 그래도 3년간 이끌어가실 조합 임원들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그 포부나 그 다음에 각오는 들어보시고 나서 투표 절차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금일 임시총회에 상정된 6개의 안건을 모두 일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호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관련 기수행 업무 추진의 건, 제2호 안건 조합임원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안건 2025년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변경안 의결의 건, 제4호 안건 총회 참석비 지급 변경의 건, 제5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6호 안건 교류환경양평가 통과 관련한 협약서 작성 등 대의원의 위임의 건 이상
6개 안건을 일괄 선임합니다. 예, 제1호부터 6호까지 안건이 일괄 선정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임시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에 위임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위장 선거관리위원장님 쪽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일반 안건, 아까 선거안건 서면으로 먼저 의결권을 행사해 주신 분이 한 750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표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회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먼저 개표 절차부터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장님께서는 서명 결의서 및 사전투표 개표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총회 일반 및 선거안건에 대한 서명 결의서 및 사전투표 개표를 선언합니다. 예, 진행위원들께서는 개표를 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한 개표 절차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님들께서는 개표 절차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보자 등록 시 참관 신고를 하신 조합원들은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진행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님을 모시고 제2호 안건 조합임원 감사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2호 안건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감사 및 이사 후보자로 감사 후보자님은 한 분이 등록을 하셨고요. 이사 후보자님은 9분이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합 10분의 정견 및 인사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경우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10분의 후보자님들의 정견을 다 들으실 수 있도록 2분 이내의 시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군별 정견 또는 인사말은 주어진 시간 이내로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포부와 다짐을 말씀하시는 시간인 만큼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함으로써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임원 선임의 건은 총회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간단한 양력 및 정견서, 공보물과 선거운동 기간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니만큼 조합원님들 개개인이 감사이사로서의 적합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는 사항이기에 질의응답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원장님 단상으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 먼저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54페이지부터 10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호 안건 먼저 제안사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2일 개최한 조합 임시총회에서 제2기 조합 임원을 선임하여 조합 감사 및 이사에 대한 임기 만료가 도래한 바 제3기 조합 임원 감사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감사, 이사, 후보 등록을 하여 윤현일 선관위 본부 제25-07-025로 윤현일구역 제3기 조합 임원 감사이사 후보자 확정 공고를 한 바 금일 총회에서 감사 1인, 이사 6인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뒷페이지에 후보자 확정 공고가 수록되어 있고요. 충분히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저희가 14일 전에 배포해드린 총회 책자를 숙지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럼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후보자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박재영 후보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박재경입니다. 목이 좀 불편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역할은 기본적으로 조합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그다음에 비정기 등을 감사하는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2년 동안 부산시와 합동으로 부산 지역에 소지하는 조합들의 행정사무를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조합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점이라든가 아니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이 감사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다면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또 주기적으로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사 9분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원 단상으로 일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들. 자, 기호 1번부터 순서대로 이 앞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1번부터 쭉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써있는 이제 좌측, 맨 좌측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준현 후보자님입니다. 간단히 말씀하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김준현입니다. 다음 기호 2번 이언주 후보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이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기호 3번 성희경 후보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성희경입니다. 다음 기호 4번 박순여 후보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박순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5번 고수환 후보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5번 고수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6번 한동호 후보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한동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호 7번 전대겸 후보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전대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기호 8번 문홍근 후보자이십니다. 네, 기호 8번 문홍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기호 9번 홍주표 후보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9번 홍주표입니다. 자, 자, 우리 후보자님들 손에 손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분의 후보자님께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문현 1구역의 사업의 성공적 사업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겠다고 조합원 여러분께 다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손에 손잡고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호 1번부터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기호 1번 김준현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신 조합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다면
저 기호 1번 3년간 4가지 목표를 꼭 말씀드리고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회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26년 사업세 인가와 27년 관리처분 인가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본계약 GS 건설과의 계약서에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마감제 특보와 이주리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겠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조합원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최우선 가치로 삼아 늘 열려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재개발 사업은 속도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강요합니다. 저 기호 1번 김진현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원할 게 없습니다. 한번 해나갑시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이언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진짜배기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땅이 진짜배기 금싸라기로 변하기 직전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를 넘어 준공되는 그날까지 우리 조합원 모두의 이익만을 목표로 일하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젊은 문현동 토박이 이사 후보 2번 이현주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성희경입니다. 저는 저의 학창시절과 저의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우리 문현 1구역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도 여기에 살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언젠가는 큰 부자 노릇을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사업성도 좋고 교통도 좋고 인프라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서로 다툼이 있어 속도가 좀 늦다. 그러나 사업 절차는 어차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못하고 익숙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제 오늘 제3기 임원이 방출되고 나면 제대로 된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 제대로 사업이 실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임원이 된다면 사업 실체 중 하나인 가수도 원이자 분담금은 대상이 저희 돈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제 전문성을 살려서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가 임원이 된다면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님, 그다음에 조합원들과 함께 부산 최고의 랜드마크,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로 될 수 있는 이 아파트에 같이 입주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때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성희경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하신 조합원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기호 4번 박순여입니다. 저는 지난 2기 임원을 역임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난 3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조합원님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제대로 된 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문현 1구역 재개발조합 이사 후보로 출마하게 된 기호 5번 고수환입니다. 우리 조합은 지금 투명성과 신뢰 회복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이익이 아닌 모든 조합원의 이익을 지켜내는 조합, 바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조합입니다. 저는 조합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속도를 내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며 투명한 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이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변화된 조합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꼭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 후보 기호 6번 한동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합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고 빠르고 투명하며 재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이사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문인 1구역이 조합 설립된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만 진행이 너무 더디고 허송 시간만 보낸 것 같다 답답한 따름입니다. 다른 재개발 구역은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기간은 물론이고 분양 신청 또는 관리 처분 등의 단계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먼 것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접수는 하였다고 하나 갱간심의, 건조심의 등을 받으라 하는 상황이라 심의 걱정과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틀 전 제가 톡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 비례율이 2023년도에는 124%였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95%랍니다. 약 30%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제가 당선이 된다면 빠른 진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 예산의 철저한 관리, 조합원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이사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한번 바꿔봅시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조직이 바뀌지 않듯이 새로운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기호 6번 저 한동호 한 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7번 전대겸 인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제 양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건축과를 졸업해서 건축회사에 입사를 하여 평생을 삶의 터전을 건설회사에서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 재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늦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뜻하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집도 사람과의 신뢰와 협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계획행보다 우리가 최대 조합원들이 협의를 해서 방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인관계는 사업인가라는 그 의미는 건축 도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수가 계획했던 데보다 좀 낮아지고 건폐율은 우리 일반 상업지구는 약 80% 정도,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구는 95%고 일반 상업지구는 8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속해 있는 데는 일반 상업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은 조금 각 지역별로 고도 제한이라든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건축법에는 준하는 그 용적률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시행 승인 관계는 좀 많이 다릅니다. 계획했던 것보다는 서로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요번 같은 경우도 우리 금융단지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승인 관계가 많이 따라오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에 인해서 현재 조합장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본사에 근무할 때 그 이런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참 그게 난해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설계를 하셨지만 승인은 관계는 후보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공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아무튼 좀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후보가 이사로 된다면 일을 잘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제가 전문성을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8번 문호건 고객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친고양이, 금은고양이 어느 것도 아닙니다. 저는 조합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사가 되면 거짓말하지 않고 조합원과 소통하겠습니다. 조합의 일반 경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조합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조합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님의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정모 대표 기호 후보 홍주표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후보로서 공약을 말씀드리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조합이 겪어온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조합의 모든 재정과 의사결정을 조합원에게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결정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조합원의 의견을 묻고 총회와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지금처럼 지연된 상태를 바로잡아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를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넷째, 정관을 다시 개정해 조합장과 임원 누구도 독단적 권한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불법과 전행, 불투명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조합장은 반드시 해임되어야 합니다. 지금 건물 밖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20총의 소집 발의서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해임 발의서를 다시 진구하게 된 이유는 기존 해임총회 안건 일부를 다시 숙제하는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참해 주시고 저희 문정부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려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좀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호 안건 각 후보자, 감사 후보자 1분, 그 다음에 이사 후보자 9분의 정견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한 위원장님 여기 의장석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심의 종료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 조합 운영 감사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앞서 드린 바와 같이 금일임시총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조합 감사이사 선임인 만큼 최소 후보자님들의 정견을 들은 후 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호안건 심의가 종료되었으니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 사유로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시는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투표 개시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예, 진행위원들께서는 저 뒤쪽에 지금 투표대가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조합원님들께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투표함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호안건 심의가 종료됐고 나머지 1호, 그 다음에 3호 내지 6호 안건에 대해서는 조합장님을 의장님으로 모시고 심의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과보고 부분은 조합장님이 보다 상세하게 조합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호에서 3호 내지 6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조합장님께서 조합원님들 모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뭐 사업추진 경과 보고와 같이 해서 지금 제가 선임되고 약 2년 한 8개월, 9개월 정도에 걸쳐서 했던 그 진행 사정과 앞으로의 그 사업 진행 시행과 일정 그다음에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합원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1구역 사업 진행 전체 예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23년 5월 그 정비계획 구역 및 지정 고시를 2023년 5월에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에 정비계획 심의를 특가했지만 법 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고시 공란 공고, 출연 분담금 산출, 이런 법 변경에 따른 저희들이 1호 해당 구역이 돼서 조금 고시가 늦어졌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3년 5월에 정비계획 구역 지정에 따른 그 기본 용적률과 높이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작성해서 2023년 5월에 건축 심의를 받았거든요. 이어서 사업시행과 접수는 2025년 6월, 올해 6월 달에 사업시행과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과 그 완료 예정일은 약 1년을 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경으로 조합에서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과가 완료되면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에 이어서 그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조합원님들 자산에 대한 최초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에 따라서 조합원님들이 어떤 평형대, 뭐 34평형을 하실 분, 뭐 80평을 하실 분, 59 타입을 하실 분, 뭐 상가를 하실 분 이런 거를 그 결정하셔서 분양 신청을 하시고, 분양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는 저희 조합원이 아니고 행정청산자가 됩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과 이후에 한 1년, 약 27년 8월 정도 관리처분인가를 그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2주 철거가 진행이 됩니다. 2주 철거가 진행이 되는 이 순간부터 조합에서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여러분들은 2주를 그 조합에서 하려면 2주비 대출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시공사에서 무이자로 대출한 사업비 400억 원을 가지고 관리처분인가 때까지는 사업을 하니까 이자 발생들이 없습니다. 뭐 일부 아까 말씀하시는 건 분담금이 어떻게 하면 그런 거는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관리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재개발 사업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아닌 분담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관리처분이 나야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분담금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가지고나 짧은 지식, 단톡방에 나오는 이런 지식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단톡방에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저희들이 최초 사업비 대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들이 부담해야 될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착공 일반 분양을 철거가 되면 착공 일반 분양을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3년 5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결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아까 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1단지는 844% 이하, 높이는 255m 이하, 2단지는 672%, 225m 이하입니다. 전체 계획 용적률은 780%로 고시가 났습니다. 다음. 이어서 2023년 10월 교통량평가 그 5호 안건에 보면 문을 1구역 재개발 사업은 문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24년 5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그 문을 1구역은 조건부로 해서 공동주택 약 2,500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공립시설로 해서 조건부별로 나왔습니다. 조건사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 의결 조건, 건축계획 경과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인가 전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심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뭐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어떤 아까 뭐 후보님이 뭐 경관 심의 어쩌고 무슨 심의 어쩌고 하는데 이게 다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기존. 그러니까 그 안 읽어보신다 그런 겁니다. 안 읽어보신다. 자, 이 조건상에 보시면 이렇게 있지. 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자, 이어서 그 2024년 그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건축심의에 따른 건축심의 상의 건축계획과 상이한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고요. 자, 뭐 요거 조건부 사항인데 당초 심의 건축 배치한 그대로 유지하고 교통량 평가만 반영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당초 건축 배치안을 유지하라는 내용은 주 요지는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기 있던 오피스를 이 오피스가 아파트 주거단지 내에 들어오면 동선 분리라든가 그 아파트 주민과 그 다음에 일반 오피스 이용자 간의 동선이 겹치고 더 중요한 것은 조합과 그 시공사하고의 판단은 자 이쪽에 그 오피스는 그 업무시설 용도니 오피스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거주하는 BIFC 쪽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분양성도 높이고 동선 분리도 하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거는 문의 일구역 누구 이유만 따지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이거는 원위치해라. 뭐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위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올해 1월달에 정비계획 고시가 났습니다. 정비계획 구역이 변경기정 고시가 나서 그 용적률은 오히려 789%로 상향이 됐습니다. 9%. 상향된 이유는 저희들이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셋백을 하는 겁니다. 도로가 그 3차선이었으면 4차선으로 해난 어디에 놓으면 저희들이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줘요. 입주민 전용차로가 되는 겁니다. 주차장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많이 막히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경찰청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걸 수용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한 만큼 저희들은 그 인센티브 용적률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그대로 있는데 땅만 좁아져 있으니까 당연히 용적률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건축 심의 받을 때 항상 뭐 4월달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1조 때문에 46중 한 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니 58중 해라. 우리가 58중 해줄게. 뭐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58중으로 이렇게 건축계획을 도시계획을 내는 겁니다. 왜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58층이 안 된다. 근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교육청에서 학교 1조를 검토해야 이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025년 1월달에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양평가 사전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사전검토의 의뢰 결과가 교육 1조 불만족이다. 그래서 2단지에 있는 58정은 청수를 하향하라. 하향하지 않고서는 저희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공문을 받아서 이 공문을 근거로 그 1조를 저희들이 얼마나 해야 되느냐 검토를 해보니 201동에
이렇게 한 48m. 그러니까 이 58층, 48층은 약 48m 내려라. 는 일종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동 층수를 58층에서 45층, 202동은 48층에서 40층으로 낮출 경우 일제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일조 검토상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행히 이미 건축 심의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조합에서는 사전에 예측을 하고 건축 심의를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총회 의결을 받을 수도 있었고 사업 시행과 접수도 가능한 것입니다. 네, 25년 1월 조직의 건축 배치도 이거 뭐 아까 뭐 회의 발의를 하시다는 그분들이 뭐 수없이 밀어넣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못 쓰는 겁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58층은 돌기 쪽에는 불만적으로 문을 위해서는 용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민원을 넣고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수없이 공문을 들고 4월달부터 지금까지 뭐 조합장이 거짓말을 하네 마네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사업시행과 접수 안 됐는데 접수됐죠. 그럼 거짓말했는 누굽니까? 그럼 그 말이 잘못된 거죠. 그분들 주장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5년 4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님들 압도적인 지지로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듯이 201동은 46층으로 해서 미리 저희들이 건축 심의를 받을 때는 요 높이로 받아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조합이 뭐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래 하시는데 조합에서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고 그 제가 조합장이 됐을 때는 사실 정비구역 조합만 설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제가 첫 10월 달부터 조합장 되고 바로 정비구역 그 1, 2차에 안 돼 정비구역 지정을 제가 11월 달에 득했고요. 정비구역 득하고 나서 1년 만에 건축심의 받았고 건축심의 받고 지금 사업시행까지 1년 왔습니다. 물론 제가 조합원 여러분한테 2023년도에 약속드렸던 계획보다는 늦어졌습니다. 그거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 사고 목표를 가지고 앞을 보고 가는 거지 목표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사항을 가지고 늦었다 다르다 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늦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늦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계적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나머지 6개월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가를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청수 조정에 따른 용적률을 방어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금 말미에 뭐 하도 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제 말을 안 믿으시서 오늘 제가 뭐 우리 그 건축 설계 임원님하고 경남 박사님까지 제가 모셨어요. 나중에 뭐 질문 있으면 답변해 드리려고. 그런 사람들이 좀 일단 알아주시고요. 저희들이 그 4월 총회 이후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16일 그 사업시행과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교육환경예약평가, 두 번째가 소방성무 위주 설계 심의, 세 번째가 건축물 안전예약평가 심의입니다. 건축물 안전예약평가는 뭐 다른 데는 받지 않습니다. 문은 1구역만 받는 사항들입니다. 이 본층이고 지하 부착 심도가 깊은 데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해당입니다. 이 바닥 재개발 구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월 16일 날 교육환경예약평가 심의서류는 접수를 하였고요. 이어서 5월 29일 날 소방성능 위주 설계 2차 심의도 접수를 하였고 5월 30일 날 건축물 안전예약평가까지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6월 9일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11일에는 교육환경예약평가 관련해서 학부모 교직원 설명회 성서초등학교에서 있었거든요. 6월 12일 날 교육환경예약평가 관련 학부모 교직원 설명회는 성동초 구설 유치원, 그 다음에 문은 여주 이렇게 했고 성동중학교는 서면으로 설명한 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6월 25일 날은 소방성능 위주 설계 2차 심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 내용은 조건부로 받았고, 예. 이어서 7월 9일 날 사업심의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협의 통지, 부산시 남구 유관기관 등 60관계부서, 요게 사업시행과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61곳의 실무심의위원회를 8월 8일까지 의견 회신 조회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7월 14일 날 그 조건부 의견들을 다 보완사항을 조치 완료해서 그 심의보완사항 조치 완료에 따른 소방청 설계 2차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교육환경영향평가 성동초 병설 유치원 문헌 예정 6월 11일 날 학부모님,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교장 선생님, 뭐 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하고, 제가 요 보시면 저도 직접 참석해서 교육영향평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처음부터 진정성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드리는 자리까지 다 했습니다. 6월 12일 날 성서 초등학교 역시 요는 학부모 설명회, 교직원 설명회 이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교육환경영향평가는 한국 그 교육환경보건의 1차 검토를 받고 보안사항에 대한 핵심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지금 의견이 나온 거는 1조 관련해서 학교 구조물 모델링 추가 201동 200 청수조정에 따른 1조 재분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하고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또 추가가 되었는가 하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교육청에다가 지금 1조를 가지고 문을 열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민원 사항 때문에 추가로 검토를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누가 민원을 넣는지 잡지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불쾌한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재분석을 해서 지금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가설방음 판넬 높이가 의견이 나는데, 보통 저희들 공사장에 이제 가설방음을 설치하면 8m를 설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옆에 그 성동중학교가 바로 그 저희 사업지하고 한 10m 정도로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성동중학교 높이가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4층 건물 높이까지 방음벽을 검토해라 해서 일단은 뭐 14m를 설치하는 데는 그 국내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교육 이런 저런 걸 가지고 그 싸울 수가 없으니 일단 요거는 뭐 구조적으로 문제 없으면 우리가 설치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할 때 그 착공 들어갈 때 재협의하는 걸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학생 배치 수용에 관련입니다. 저희 그 문해일부에서 나중에 그 입주를 해서 학생을 배치할 때가 지금 성서초등학교하고 성동초등학교가 학부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초등학교하고 성서초등학교를 반반씩 하는 것은 지금 안 된다. 같은 학부 내라도 추민원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학부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동초등학교는 이제 문헌 상구역이 이미 진행을 한참 하고 있고, 성서초등학교는 그 본청 1-1구역이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수용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학생을 보낼 데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축에 대한 정축을 지금 범천 1-1구역이 성서초등학교고 저희들도 성서초등학교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범천 1-1의 정축을 지금 어쩌도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축할 때 같이 정축을 하는 걸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교육부 기준으로 지금 학교 수요 예측은 법적으로 5년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5년을 초과해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되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감이나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또 담당 공무원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합에서 이걸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 대책을.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교육영향평가 접수하는데 좀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또 그 학생 배치 담당자분께서 열정적으로 저희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들었다고 또 민원 넣으시면 안 돼요. 교육청 나서. 네. 이어서 그 소방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소방심의는 5월 29일 날 심의 접수를 하고 6월 25일 날 소방심의를 받아서 7월 14일 날 보안 완료 조치해서 보시다시피 보안 채택, 회신 결과 보안 채택으로
소방시민은 사업시행과 이전에 해야 될 조치, 착공 전에 해야 될 조치 외에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그 남구에서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민원 실무심의 개최해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들의 해당 부서는 부산광역시의 21개 부서, 그 다음에 부산 남구청의 17개 부서, 그 다음에 기타 유관기관, 경찰청, 경찰서, 교육청 이런 것들 다 해서 23개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 내용을 8월 8일까지 회신해달라라고 보냈고, 그 회신은 지금 저희들한테는 어제 좀 늦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게 조금 지연된 이유는 이래같이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좀 바뀌고 하면서 업무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무심의원회에서 이제 보안 의견을 나온 것 중에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 내용인데, 아까 후보님이 경단심의, 건축물심의 말씀하신 거죠. 저희들이 제도, 건축심의 받을 때 조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보안사항은 이제 부산시 디자인 도시과에서 건축물 경관심의에 대한 의견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남구에서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좀 빨리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환경 양평가에서 혹시 건축 계획이 바뀌면 또 전문위원회 심의를 또 받을 수가 없으니 그걸 일정을 좀 찬스 바꾸자.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또 보시다시피 2024년 올 건축위원회 심의에 보면 조금 의결로 해서 건축계획하고 경관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고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거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모르시고 또 갑자기 새로 이게 나온 것처럼 막 난리를 치시던데 이게 이미 이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톡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톡방에서 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사업은 시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부당한 거는 부당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따라야 될 거는 따르고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얻을 거는 얻고 이런 과정들이 가는 거지. 톡방에서 심의 받아라 한다고 심의를 받고 심의를 안 받아라면 안 받다고 내가 하면 잘하고 네가 하면 못하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정부라는 거는 동네 대모임도 아니고 어디서 인정받은 데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뭘 심의를 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경관심의 해신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온 공문입니다. 부산시 온 공문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경관심의를 거친 계획이 경관심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서 조정되는 경우 경관법 시행령 19조 양을 적용하여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보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자, 부산시 담당자는 아닌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 남구청에 가서 협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작아서 보시면 자치구에서 해당 내용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서 업무 처리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구청에 가서 저희들이 야 이렇게 공문을 하는데 우리가 왜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한 건데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시에서 받아라 하는데?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라는 과정이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요 담당하시는 협력업체 이하 우리 이사님들 저 해서 이렇게 잘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경관심의 관련해서 저희들은 경관심의를 지금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2023년 5월달에 난 도시 전에 2학년 22년 11월달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경관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요 질의했던 내용에 보면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경관심의에서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별도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부 유권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 시 담당자하고 구청 담당자를 좀 설득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받아야죠. 시민들. 그 정비계획 그 뭐 일부 그 저희들이 경관 심의를 안 받았다고 또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관 심의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2022년 11월 16일에 이게 심의위원회 이름이 도시경관공동위원회예요. 개발사업은 경관을 무조건 같이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위원회 이름이 도시경관공동위원회예요. 어떻게 경관심의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문현 1구역 제1화3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경관심의안 해서 저희 세 번째 재심의를 신청을 한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쭉 목차가 있지. 1번이 있고 정비계획에 대한 게 있고 또 3번 항에 보면 경관심의안에 대해서 심의 사유, 법적 근거, 배치도, 저감도, 도시경관위원회 사전검토, 경관부문별 계획, 경관기본구상에서 다 저희들이 이미 심의를 받은 거예요. 개발사업에 따른 심의는. 그 다음에 이 경관심의안에 왜 받아야 되느냐는 법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경관법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이거도. 다음. 그래서 그 당시 경관에서 나왔던 사전검토에 따른 의견 5건 저희들이 다 반영시켜서 그래서 고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하고 저희들 건축물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심의 안 받았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어서 저희들이 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입니다. 이것도 사업시행과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시행과 절차가 뭐 이렇게 하나 내고 하나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까 관련부서하고 연관된 평가나 심의들을 다 이행을 해야 사업시행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5월 30일 건축물 평가 심의는 접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평가 비용을 납부하라고 남구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평가 비용을 납부해서 평가 비용을 납부하고 9월 중에 지금 평가 일정이 잡혀서 실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친환경 인증이라고 장수면주택이 뭔가 하면 뭐 주택이 한 100년 이렇게 오래 하는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과 관련해서도 이미 자체평가서 접수했고 인증 신청 수수료 납부해서 그 저희들이 그 서류 심사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수면 주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정하는 제도 1000세대 이상의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고 요게 뭔가 하면 기둥형 구조에는 그러니까 지금 내력벽을 저희들이 잘 철거하고 잘 쓸 수 있는 벽을 하죠. 조덕벽을 안 쓰고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관련해서 친환경 같은 내용인데 에너지 절약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했고 수수료 납부해서 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에너지도 뭐 열 손실을 안 하고 좀 잘 쓰자 뭐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보급 아파트는 다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지금 현재 그 사실 제가 뭐 민은 자꾸 해서 죄송스러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이 공문 내용이 뭔가 하면 민은 접수 알림 및 조치 요청 이겁니다.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이 남구청과 부산시로 제기되어 일부 조합원의 오해가 될수록 조합에서 해소를 해라. 제가 수없이 설명을 드리고 해도 뭐 민원 넣는 분들이 계속 넣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조합장 요구하는 거 좋습니다. 뭐 고소고발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제발 좀 민원 좀 자제해 주십시오. 조합장 진짜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그 8월 1일 날 있었던 해충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8월 1일 그 여러분들 뭐 8월 1일 되기 전에 한 2주 동안 그 해임 발의자 측 그다음에 해임을 방어하는 조합 측으로부터 수많은 전화, 수많은 문자 받으시고 또 뭐 그 홍보위원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를 정도로 찾아오고 많이 고생하신 거 저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8월 1일 해임총회는 그 조합원님들 덕분에 발의자들이 개최를 뭐 유기한 연기인지 다시 개최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임 발의자 측이 뭐 조합의 방해를 이유로 총회 연기를 주장하고 이럴 때 그 조합은 총회장소 대관에 그당 개입도 하지 않았고요. 그 상공회의소는 그 상공회의소 이용 규칙에 따라 사용을 불허했고 그 원인은 아니 본인들이 총회를 하면서 본인들이 집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제가 오늘 총회하면 제가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집회 신고를 하니까 시끄러울까봐 대관을 안 해주겠죠. 내규에 따라서. 근데 이런 거까지도 뭐 조합에서 방해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 지금 철에서 제출 관련해서 7월 31일 날 오후 4시에 그 발의자들이 그 5시까지 철에서를 가오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갖다 드렸어요. 그 해임 발의자 쪽 사무실을 방문해서 해임 총회 개의 여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내일 정상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대관도 되어 있고 내일 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합원님들 개인정보가 저기에 다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제 공고에 넣어서 동의를 해서 해임총회를 하면 당일날 내가 개봉을 해주겠다. 뭐 우리 대의원님들 같이 가서 그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게 해서 두고 나왔습니다. 철에서 두고 나온 지 한 30분도 안 돼서 이 사람들 갑자기 연기를 했어요. 총회를. 그래서 총회를 연기하면 우리 조합원님들의 개인정보 있는 거를 반환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뭐 자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뭐 변호사 사무실에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임의로 발표를 해서 모르겠다 이럽니다. 똑바로 이야기해라. 행대로. 우리 모르겠대. 한번 경고드립니다. 내 방해하시면 대단한 조치합니다. 나한테 반론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오. 이야기합니다. 이 방해하시면 대장 연령 조치하니까 조용하세요. 맞는 말만 해라고. 맞는 말만. 조용히 해야지. 말을 하소. 할말 할 때 해야지. 할 때는 안 되고. 역전 말이야. 역전. 앞만 봐라. 앞만 봐라. 자, 앞만 봐. 시간이 나와. 누구? 자, 조합은 발언을 하는데 그걸 하시면 회의를 방해하는 거예요. 회의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총회에서 가장 기본인 게 총회장 대관 아니겠습니까? 총회장 대관도 못하는 것마저 조합 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앞으로 저 때문에 안 됐다면 영원히 못 하겠네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철회사 안에는 조합원님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인정보를 이미 반출하였기 때문에 조합 자산을 횡령한 행위, 조합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형사 고소를 할 계획입니다. 해임 발의자들 상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할 때 고소를 좀 미임해달라. 발의서를 철회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그런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자, 이 해임총회가 왜 문제냐? 도시정비법이나 조합정관을 무시한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절차를 무시했는가 하면 도시정비법 44조에는 조합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으로 전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라고 도시정비법 4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조합정관 18조 3항상
자, 4만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구서에 성명을 읽고 지당 마련해서 실행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7일 전에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7일 전에도 안 하시고 발의하고 나서 이분들은 해임 발의서를 금고에 넣어가지고 해임 발의자를 제가 확인하도록 해가지고 가져와서 그냥 두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위배되었다. 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누군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 해임 발의하는 사람들이 왜 조합 사업이 잘 가고 있는데, 물론 뭐 조합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해임을 시켜야겠죠. 근데 조합 전체 임원을 해임시키면 그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보니까 이 2020년도에도 해임총회가 한 번 있었네. 근데 그 2020년 7월 10일 날 해임총회 발의자는 그 이상수 씨라고 그 조합 설립 무효 소송 앞에 하신 그분입니다. 그분도 해임총회를 이렇게 공고해가 저는 해임한다, 이사감사 뭐 다 해임한다 해가지고 근데 개최는 못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년도에 또 보니까 이 문직이라는 데서 해임총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잠깐만요. 자, 진행은 빨리 이야기 하나 합시다. 하나 합시다. 21년 총회를 하려면은 총회 목차하고 사대로 하는 거지. 뭐 택도 아니고 거짓말로 하는 거야. 한 번 더 듣고 드립니다. 홍보장이요, 여기가. 진행방해 하시면 대략 아니, 시킵니다. 그냥 안 끊어 있는 걸 해라고, 안 끊어 있는 걸. 자, 21년 5월 해임총회도 보니까 발의자가 윤성욱 씨로 되어 있네요. 문직이 대표 해가지고 여기도 총회 개최를 못 하셨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분들이 다음. 그래서 문헌 일부의 이 비대위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는가 제가 앞에 서류들을 좀 두 찾아봤습니다. 조합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19년도 저희들이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19년도 창립 설립되고 나서 조합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대의원 5명 결혼을 해서 이상소 씨가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누가 민원을 넣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20년도 1월달, 5월달 임시총회를 또 대의원 추가 선임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한 1년 동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상수 씨가 20년 해임총회 발의했고 22년도에는 우리 조합 설립을 무효로 하는 소송까지 발의를 하셨죠. 결국 그 조합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문헌일구역 정상화발전위원회 해가지고 뭐 정발의 하는 데가 또 있었대요. 그 이분들이 옛날에 조합 정관 및 입찰 공고, 변조, 뭐 위대한 의무 방해 등이라는 각종 고소 고발을 그 일기 집행부를 상대로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21년도에 보니까 문현동 사람 내재시험 지키기회가 문직이라는 또 비대위가 설립이 됐대요. 이분들이 21년 해임총회 발의해서 뭐 고소고발 하시고 총회는 해임총회는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보내라 그분들이 지금 그대로 문현구역 경상화 모임 문정모 해가지고 25년 해임총회 발의하고 뭐 조합장 고소고발을 하고 뭐 이래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내나 그분들이에요. 이상호 씨는 뭐 별개인데 그 전발이 문직이 문정모는 뭐 어좀 뭐 거의 비슷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보니까. 그 지금 그 해임총회를 발의하는 거 8월 1일까지 자기들이 해임총회를 한다 했다고 한 2주 활동을 한 배우를 저희들은 그 사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절차에 안 맞는 그러니까 여기 부곡 2구역이라는 데입니다. 부곡 2구역이 어제 요 부곡 2구역이 8월 23일 날 똑같이 해임총회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8월 22일 날 그 재판부에서 비대위 해임총회는 소집 절차에 하자, 결의 방법에 하자 해서 해임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총회를 하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뭐 문제를 삼을 계획입니다. 그 비대위 부곡 2구역 말씀을 제가 왜 비대위하고 엮어서 드리는지 뭐 비대위는 아니고 뭐 해임 발의를 하신 분들이죠.
이게 보니까 그 부모기구의 홈페이지에 이쪽에 그 비대위가 얼마나 급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청구서류를 그 문을 1구역 그 해임 공고를 올려버리고 있습니다. 되게 급했던 거예요. 이 구역 저 구역 보도 안 하고 막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뭐 부모기구역 측에서 저희들한테 좀 제보를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임총회가 연기된 이유는 뭐 제가 초청하는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문현구역 공고나 부곡구역 공고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기획을 해주고 인원이나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뭐 정비업체가 됐든 설계업체가 됐든 OS 사장이 됐든 저는 같은 사람이라고 저 혼자 추정합니다. 자, 아까 또 뭐 후보님이 뭐 비례율이 90%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자 비례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124%, 제가 2023년도 총회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저희들이 사업시행과 총회를 할 때 요 지출 총 사업비가 2조 4,860억, 약 한 1,500억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 상향된 주 이유는 기간에 따른 공사비 자연인상분,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그 GS건설하고 계약을 해놨다. 그 자연인상분 물가율을 일부 적용하고 나머지는 그 금융비용 이자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계산이 정확하게 좀 작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비용 이자를 추가로 넣고, 그 다음 나머지 우리가 세금 관련해서 공사비에 따른 매입 부가세, 그 다음에 부가세,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 요게 당연히 그러면 사업비, 그러니까 지출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팔 금액도 높여야 되겠죠. 내가 사이다를 파는데 사이다가 100원에 원가가 들어와서 200원에 파는데 원가가 150원 오르면 당연히 판매가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차이만큼 저희들은 요 사업 후의 수입에다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추정이에요. 요게 확정된 관리 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500억만큼 수입이 지출이 된 거를 정답원에 대해서 저희들 그 수입 부분에다 그냥 합치면 비례율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혀 비례율을 모르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자 400g 이맘대로 올리느냐, 그래서 추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제가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조합원님들 분양 금액은 보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를 일부 조정해서 비례율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비례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 매출 금액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일반 분양가를 100만 원만 올리도 1,500억이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비례율 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뭐 자료 있는 것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조합에서는 그 4월 임시총회 조합원님들의 의견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과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관련된 일들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렇게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 다음에 그 조합 집행부는 카톡방에서 매일 카톡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조합 집행부는 일을 해야지 카톡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막 카톡에서 일일이 다 답을 보내드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 조합 밴드에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사업 진행 과정들을 드려놨고, 앞으로는 뭐 저 새로운 이모님들이 오늘 그 복역하신 걸 보니까 뭐 소통하는 데는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가만히 놨어.